여기에 그림을 그려 달아야지 오래전부터 생각만 하다가 이제야 마음을 먹었어요. 아침 가지고 있던 액자가 여기에 어울릴 것 같아요. 종이를 액자 크기에 맞게 자르는 것부터 시작해요. 펜화를 그릴 계획인데요. 먼저 연필로 연하게 구도를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서 그림 그리는 마커나입니다. 환경 디자인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1994년 뉴욕 시장 루돌프 줄리아니는 당시 범죄가 자주 일어나던 지하철 내에 낙서를 모두 지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뉴욕의 중범죄는 75%나 줄어들었어요. 뉴욕의 범죄율을 줄일 수 있었던 데는 세테드라는 기법이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세테드는 주위 환경을 새롭게 디자인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이렇듯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데에 있어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꽤 있어요. 누구는요, 집 앞 골목에 사람들이 자꾸 쓰레기를 버려서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라는 문구를 써 붙여놨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주 쓰레기를 놓는 자리에 꽃화분을 놓고 예쁘게 꾸며놨더니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누군가 그곳을 예쁘게 가꾸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기 미안해졌던 거죠. 버릴 쓰레기를 가져왔던 사람들도 도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로 보아도 환경 디자인이 사람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서 실내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카페 인테리어인데요. 카페 사장님 입장에서는 매장 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매장이 한눈에 보이게 디자인하고 싶으시겠지만 손님의 입장에서는 왠지 모르게 사장님 시선을 피하고 싶은 심리가 있죠. 무슨 나쁜 짓을 할 것도 아닌데요. 이런 심리를 아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일부러 점원이 있는 그 주문하는 곳에서 시선이 닿지 않게 손님의 자리를 배치한다고 해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간을 달리 디자인하는데요. 계속해서 카페 예를 들자면 이 카페의 컨셉을 지인과 대화하는 공간으로 하느냐, 혼자 공부나 작업하러 올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메뉴도 달라지겠지만 그에 맞게 자리 배치나 인테리어 분위기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도서관 인테리어의 변화도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17년 전 제가 다니던 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이제 무겁고 진중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5년 전에 그 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갔더니 1층 로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대체로 밝고 명랑하고 편안한 색감으로 되었고 또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학생들은 책을 읽다가 이제 또 자유롭게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도서관 하면 절대 조용해야 하는 공간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더라고요.
그건 아마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서관의 분위기도 이제 바꿔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일부러 공간 디자인을 그렇게 바꿨을 거예요. 사옥을 기업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옥의 디자인에 따라서 직원에게 주는 영향이 아마 클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옥은 도심에 있다 보니까 고층 건물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 유현준 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여러 층으로 나누어진 고층 사옥은 내부 간의 소통을 막는 단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전통적인 기업은 꼭대기층에 회장실을 둘 수 있게 고층형 사옥을 선호하죠. 또 반면에 수평적 구조를 강조하는 IT 기업 같은 경우는 저층형 사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사옥이 고층이냐 저층이냐에 따라서 직원들 간의 관계성이 달라진다니 이것도 재밌는 관점인 것 같아요. 집 공간을 디자인할 때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면 그곳을 어떻게 꾸밀지 답이 나올 거예요. 차를 마시며 명상을 할 공간인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공간인지에 따라서 그 놓는 가구들이 달라지고 또 소품들이 달라지겠죠. 어떤 분은 거실을 인테리어 하실 때 아예 TV를 없애고 소파가 TV를 바라보는 대신에 사람과 마주보고 앉을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거실을 TV 보는 공간이 아닌 사람들과 대화하는 공간으로 디자인하신 거죠. 또 어떤 경관이 좋은 집은 소파를 유리창을 향해 놓아서 바깥 경치를 볼 수 있게 한 집도 있어요. 집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고민 없이 무작정 인테리어 하고 나면 나중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꾸밀 걸 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여유 공간이 많아야 한다고 해요. 천장이 높으면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넘어서 그 창의력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위로 기능이 없이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기 때문일 거라고 합니다. 마당 같은 딱히 기능이 없는 공간에서 이렇게 오히려 창의력이 나올 수 있어요. 서울의 좁은 원룸에도 살아보고 마당이 있는 시골에도 살아본 저의 의견은 그 원룸에 살 때는 생각하러 카페나 공원으로 나갔고 지금은 굳이 나가지 않고 집에서 사색을 합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 여유 공간이 창의력을 준다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는 여유 공간 없이 이렇게 효율적으로만 만들어진 아파트가 많이 생겼죠. 앞으로 또 1인 가구가 더 많아져서 초소형 원룸만 계속 늘어난다면 이제 창의성은 또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창의성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간의 디자인에 따라 심리나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게 집이나 공간을 디자인하면 어떨지 권유해 봅니다. 집안의 그림이 있고 없고에 따라 분위기와 정서적 감정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꼭 훌륭한 작가의 그림이 아니더라도 이런 작은 나만의 그림을 그려서 벽에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엔 더 재밌거나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